새벽 3시 약국에서 카드가 거절당한 순간 37년 성실히 살아온 공무원이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 평생 남과 비교하며 살았던 한 남자의 뼈아픈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가슴 깊은 곳에 숨겨진 아픔에 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런 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새벽 3시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보며 내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라고 자문하는 그런 밤 말입니다. 오늘의 명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고 덜 원함에 있다. 에픽테토스. 하지만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까지 한 남자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야 했을까요? 65세 김민준 씨의 처절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올해 65세로 37년간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해왔습니다. 정년 퇴직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니, 정확히는 어젯밤에 일어난 일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혈압약이 떨어져서 저녁 늦게 24시간 약국에 갔습니다. 한 달치 약값이 83,000원이었는데 카드를 내밀었더니 죄송합니다. 카드가 거절됐네요. 잔액 부족이라는 메시지가 뜨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7년간 성실히 일한 공무원이 혈압약 하나 못 사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뒤에 줄선 젊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얼굴이 빨개져서 죄송합니다. 현금이 부족해서.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카드를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어차피 그 카드도 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약국을 나왔습니다. 혈압약 없이 하룻밤을 버텨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 영숙이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당신 남편이 약값도 못 낼 정도로 무능하다고? 그 밤 정말 긴 밤이었습니다. 새벽 3시 또 잠이 깨었습니다. 요즘 밤마다 반복되는 일이에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았을까? 정말 헛된 인생이었나? 옆에서 자는 아내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이 적막함을 깨뜨렸습니다. 영숙이는 모르고 있어요. 제가 매일 밤 이런 고민에 빠져 산다는 걸 말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37년간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승진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더 많은 월급, 더 좋은 집, 더 나은 생활. 그런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뭐가 남았나요? 퇴직금으로 산 15년 된 중고차 한 대, 전세로 사는 30평 아파트, 그리고 통장 잔고 83만 원. 이게 37년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평소처럼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발걸음이 향해요. 야, 민준아, 어서 와. 친구 정우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66세인 정우는 언제나 자신만만한 모습이에요. 우리 큰아들이 말이야. 어제 보너스로 3천만 원을 받았대. 부장이 되더니 정말 다르더라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천만 원. 저희 집 1년 생활비보다 많은 돈이에요. 그래서 어제 가족들하고 한정식 먹으러 갔는데 1인당 15만 원짜리였어. 하. 그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비수처럼 들렸습니다. 다른 할아버지도 가세했어요. 우리는 작년에 강남에 오피스텔을 하나 더 샀어. 월세가 250만 원씩 들어와.
이제 용돈 걱정은 없지. 부럽네. 우리 며느리도 의사라서 병원비는 걱정 안 해도 돼.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젯밤 약국에서 카드 거절당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정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요즘 뭐해? 취미생활이라도 있어? 그냥 집에서 TV나 보고. 아이고, 그럼 안 되지. 우리는 매주 골프 치러 다녀. 1라운드에 30만 원 정도 하는데 건강 생각하면 싼 거지. 30만 원. 저희 집 한 달 식비보다 많은 돈이에요. 너도 같이 갈래? 아, 그런데 골프채 세트가 있어야 하는데. 중고라도 200만 원은 들 거야. 그 순간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200만 원이요? 저희 집 전 재산의 2배가 넘는 돈이에요. 아, 나는 골프는 좀. 그래? 그럼 뭐라도 해야지.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늙어. 집에 돌아오는 길,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정우의 제네시스 옆에 세워진 제 15년 된 아반떼를 보는 순간, 제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직장맘인 딸 소영이가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8살 손자 준호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그나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하라빌, 왜 우리 집은 다른 집보다 작아요? 친구 집은 방이 5개나 있는데 우리 집은 왜 3개밖에 없어요? 아이도 벌써 비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아이를 타이르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빠,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응, 뭔데?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이 봐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딸이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그 뒤에 말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아빠 병원비 걱정해야 하잖아요. 딸이 실제로 한 말입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미안해. 아빠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아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힘들어서요. 딸의 이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내가 잠든 사이에 화장실에 가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37년간 성실히 살았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까?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대출 상담을 받으러 은행에 갔습니다. 집 전세 보증금이 올라서 돈이 필요했거든요. 어르신 나이를 고려하면 대출 한도가 많이 제한되네요. 26세쯤 되어 보이는 여직원이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신용등급은 괜찮으시지만 65세 이상은 은행 정책상 평생 성실히 살아온 사람이 나이 든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최대 300만 원 정도 가능할 것 같네요. 300만 원이요? 전세 보증금 2천만 원이 부족한데 300만 원이라고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가족 중에 보증을 서줄 분이 계시면 딸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어떻게 말해요? 그 딸이 저보고 경제적 부담이라고 했는데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게 맞나 봐. 정우가 맞아. 돈이 있어야 대접받고 살지. 하지만 운명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우리 집에 한번 와봐.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정우가 왜 이럴까요? 그날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우의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문 앞에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우야, 이게 뭐야? 문을 열어준 정우의 얼굴은 완전히 달랐어요.
평소에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민준아, 나 이제 끝났어. 그렇게 자랑하던 아들이 실제로는 사기를 당해 빚에 허덕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 아들 부장으로 승진했다며? 그게 거짓말이었어. 아들이 코인 투자 사기를 당해서 5억 원을 날렸거든. 그래서 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메우려고 했는데 정우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회사에서도 잘렸어. 나이 들어서 재취업도 안 되고 이제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모든 사람이 가면을 쓰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골프 치고 한정식 먹고 그건 다 뭐였어? 체면 때문이었어. 너희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기 싫어서 카드론 받아서 버티고 있었거든. 그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정우의 모든 것이 허상이었구나. 민준아, 미안해. 너한테 자랑질하고. 사실 나도 너만큼 힘들었어. 하지만 아직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우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진짜 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혹시 나만 이렇게 힘든 건 아닐까? 비교하는 습관이 37년간 몸에 밴 저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제안했어요. 여보, 복지관에서 무료 건강검진 해준다는데 같이 가볼까? 사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검진을 미뤄왔었거든요. 복지관 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여기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올 거야.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 좀 위로가 되려나?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대기실에서 옆에 앉은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어르신은 어떤 일 하셨어요? 저는 대기업에서 상무까지 했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상무요? 저보다 훨씬 높은 직급이었는데 임원까지 하신 분이 왜 여기에? IMF 때 명예퇴직하고 그 후로 사업도 해봤는데 다 망했어요. 지금은 아파트 경비 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여기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여기 앉아 있네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도 방금 전까지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성공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다른 할머니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남편도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치매 걸리고 나서 간병비로 집까지 팔았어요. 40년 교직 생활이 뭐가 됐나 싶어요. 그 순간 무서워졌습니다. 아, 그럼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 다 똑같구나.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비교하고 살았을까? 검진 결과를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혈압이 더 올라갔네요.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해요.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더 원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원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에픽테토스의 말이 떠올랐어요.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고 덜 원함에 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그럴까? 덜 원하면 행복해질까?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검진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영숙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사실 나도 너무 힘들었어. 왜? 무슨 일이야? 친구들 만나면 자꾸 물어봐. 남편 퇴직하고 뭐해? 용돈은 얼마나 받아? 요즘 해외여행은 다녀왔어. 이런 질문들. 아내도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는 퇴직금도 다 떨어져 가고
병원비 걱정에 약값도 못 낼 때가 있다고 어떻게 말해? 영숙이가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친구들 만나는 것도 피하고 있어. 초라해 보이기 싫어서. 어제는 마트에서 친구를 봤는데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왔어. 내가 아내에게도 이런 고통을 주고 있었구나. 가슴이 미어졌어요.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냥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한 것 같아.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고 나서도 여전히 의문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평생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나? 사실 복도에서 순자 할머니와 인사를 나눈 지는 꽤 됐어요. 78세 혼자 사시는 할머니인데 신기하게도 늘 환한 미소를 지으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 민준 씨,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처음엔 그냥 예의상 인사만 나눴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왜 저렇게 밝을까? 그런데 오늘은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민준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나이 들어서요? 나이는 핑계일 뿐이에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을 거예요. 할머니의 날카로운 지적에 당황했어요. 사실 요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면서 좀 힘들어서요. 할머니가 빙긋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거였구나. 나도 젊을 때 그랬어요. 할머니도요? 그럼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늘 다른 집하고 비교했죠. 저 집은 남편이 과장인데 우리는 대리, 저 집은 아파트가 더 큰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할머니는 어떻게 바뀌셨을까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그런 비교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말이에요. 할머니가 잠시 멈추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민준 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우리 집에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오늘은 왜인지 얘기하고 싶은 기분이에요.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 집은 작지만 깔끔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베란다에 가득한 작은 화분들이었습니다. 와, 화분이 정말 많으시네요. 네, 이게 제 낙이에요. 매일 아침 물 주고 새순 나는 거 보고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행복해요. 그 말을 들으며 의문이 들었습니다. 화분 몇 개로 행복하다고? 진짜일까?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을 보니 거짓말 같지 않았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할머니, 솔직히 궁금한 게 있어요. 혼자 사시면서 외롭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물론 처음엔 힘들었죠. 남편 없이 혼자 살려니 막막하고 용돈도 부족하고. 할머니가 잠시 멈추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비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비교할 사람이 없다고요? 그렇죠. 혼자 살다 보니까 남이 뭘 가졌는지 신경 쓸 일이 없어져요. 그냥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는지만 보게 되더라고요. 여전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그래도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그런 마음은 안 드세요? 할머니가 화분 중 하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 꽃 봐요. 장미도 아니고 그냥 들꽃인데 예쁘지 않아요? 네, 예뻐요. 전에는 이런 꽃 보면 장미였으면 더 좋을 텐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꽃 그대로가 예쁘구나라고 생각해요.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덜 원함이에요. 더 좋은 걸 원하지 않고 지금 가진 걸로 만족하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게 정말 가능할까? 37년간 비교하며 살아온 내가? 할머니는 제 마음을 읽으신 듯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저도 안 됐어요. 습관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하지만 조금씩 하루하루 연습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연습이요? 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내가 가진 것 중에 고마운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작은 실험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할머니와의 대화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그 연습을 해봤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 중에 고마운 게 뭐가 있을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해 봤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뭐가 고마워? 병원비 걱정에 용돈도 못 주고. 하지만 5분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도 집은 있구나. 노숙하는 분들도 많은데. 영숙이가 건강하구나. 아픈 배우자 간병하는 분들도 많던데. 딸이 직장은 있구나. 취업 못한 자녀 둔 부모들도 많으니까. 신기했어요. 똑같은 현실인데 보는 관점만 바뀌니까 조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벤치에서 또 다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의사하는데 집을 하나 더 사줬어. 순간 예전 같은 마음이 올라왔어요. 부럽네. 우리는 언제? 하지만 이번엔 의식적으로 멈춰봤습니다. 잠깐 할머니 말씀을 떠올려 보자. 그때 처음으로 비교하는 마음을 의식적으로 멈춰봤습니다. 저분은 저분이고 나는 나지. 나는 지금 뭘 가지고 있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덜 아프더라고요. 아내와 함께 복지관 서예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나이 들어서 뭘 배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붓을 잡고 한 획 한 획 그어가니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민준 씨 글씨가 정말 단정하시네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칭찬해 주셨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게 뭐가 대단하다고 라고 생각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작은 칭찬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글씨도 정말 예쁘시네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어요. 서로의 작은 장점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집에 와서 오늘 쓴 글씨를 아내에게 보여줬어요. 여보, 이거 봐. 오늘 내가 쓴 글씨야. 와, 정말 잘 썼네. 액자에 걸어 놓을까? 이런 작은 성취감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며칠 후 딸이 또 준호를 맡겨달라고 했어요. 이번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하라빌, 오늘은 뭐 할까요? 준호야, 하라빌이 서예 배우는 거 알지? 너도 같이 글씨 써볼래? 네. 좋아요. 종이와 붓을 가져와서 손자와 함께 글씨를 썼어요. 준호는 자기 이름을 쓰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비싼 장난감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라빌, 제 이름 잘 썼죠?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정말 예뻐 보였어요. 정말 잘 썼다, 준호야. 하라빌보다 잘 쓴 것 같은데? 정말요? 와, 아이의 환한 미소를 보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순간이 진짜 행복이구나. 준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하라빌, 요즘 정말 좋아졌어요. 응? 뭐가? 예전에는 늘 한숨만 쉬셨는데 요즘은 웃으세요. 그리고 재밌는 것도 많이 알려주시고
아이의 순수한 관찰이 저에게는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우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민준아, 미안한데 임시로 일할 곳을 찾았어. 마트에서 카트 정리하는 일인데 혹시 같이 할래? 예전 같으면 임원 출신이 카트 정리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일의 귀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트에서 카트를 정리하면서 정우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준아, 고마워. 혼자였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야. 뭘?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예전에 정우라면 체면 때문에 이런 일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정우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너 알아? 이 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사람들이 정말 고마워해. 할아버지, 수고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시는데 그게 이렇게 기분 좋을 줄 몰랐어. 정우의 말에 공감했어요. 작은 인정과 감사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딸 소영이가 준호를 데리러 왔어요. 아빠, 요즘 정말 달라 보이세요. 어떻게?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리고 준호가 하라빌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딸의 이 말이 제겐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소영아, 아빠가 미안해. 그동안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어서.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사실 제가 더 죄송해요. 지난번에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서.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요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친구들 보니까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시는 집들도 있지만 그런 집 아이들이 더 행복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딸의 깨달음이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됐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날 밤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와 함께 화단에 꽃을 심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많이 변했어요. 뭐요? 민준 씨가 스스로 노력하신 거죠?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민준 씨,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저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럼에도 할머니는 어떻게 계속 노력하실 수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이 꽃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작은 꽃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피고 있구나. 나도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비교를 멈추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진짜 자신을 찾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도 평소와 같이 6시에 일어났어요.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에요. 오늘 내가 가진 것 중에 고마운 게 뭐가 있을까? 이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문득 어제 본 정우 친구의 해외여행 사진이 떠올랐어요. 순간 부럽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또 비교하고 있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어요. 이제는 스스로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됐거든요. 잠깐 다시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해 보자.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났구나. 영숙이가 옆에서 평온하게 자고 있구나. 오늘도 서예 교실에 갈 수 있구나. 벤치에서 정우를 만났어요. 요즘 정우는 카트 정리 일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민준아, 어제 고등학생이 할아버지 덕분에 카트 찾기 쉬웠어요 라고 인사해 주더라. 그래? 기분 좋았겠네? 정말 기분 좋더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그 부러움에 빠져서 괴로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5분 정도 지나니까 그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완전히 바뀐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 훨씬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도 새로 온 할아버지가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이 강남에 집을 샀어. 30억짜리래. 순간 또 그 마음이 올라왔어요. 30억. 우리는 언제? 하지만 이번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아, 또 비교하고 있구나. 그리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었어요. 정말 잘 됐네요. 아드님이 효자시겠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분은 저분이고 나는 나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는 나대로 괜찮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하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에필로그 평온한 황혼. 저녁에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여보, 우리 참 잘 살아왔네.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지금이 좋아서. 아내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당신도 많이 변했어. 물론 가끔은 예전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많이 달라졌어.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맞아, 완전히 바뀐 건 아니야. 아직도 가끔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더라고. 하지만 예전처럼 그 생각에 하루 종일 빠져 있지는 않아. 집에 돌아와서 손자 준호와 화상 통화를 했어요. 할아빌, 오늘 학교에서 제가 쓴 글씨를 칭찬받았어요. 정말? 할아빌이 가르쳐준 대로 썼구나. 네, 할아빌이 최고 선생님이에요. 이런 순간들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밤에 순자 할머니가 기르시는 화분을 보며 생각했어요. 에픽테토스가 말했죠.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고 덜 원함에 있다.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겠습니다. 완전히 깨달은 건 아니에요. 아직도 배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대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을 때,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려고 애쓰기 시작했을 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조금씩 찾아온 것이 바로 진정한 평온이었습니다. 비교를 완전히 멈춘 건 아니지만 비교에 휘둘리지 않게 된 순간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며 가장 소중한 것을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때때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부러움이나 아쉬움도 들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차리는 연습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오늘 내가 가진 것 중에 고마운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하루하루 연습하다 보면 분명 달라질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사람이다. 에픽테토스